이렇게 솔직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진짜 틀에 박힌 소리긴 한데 네. 환자분들이 수술실에 들어올 때는 정말 긴장을 엄청 하고 그렇죠. 들어오세요. 덜덜덜 떨면서. 네, 그렇죠? 떠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울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해주고 싶은 게 이분이 이제 여기 저한테까지 오실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네, 절대 좀 잘 좋아지셔서 나가실 수 있게끔. 저는 여기 지금 은평 성모병원 처음 왔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크고 좋네요. 오늘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손을 잡고 좀 잘 고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반딱반딱거리면 진짜 보이나요? 저희 프로그램 잘 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 오늘 만날 분들을 좀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인생은 어바웃 시즌2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무슨 일을 하긴 하는구나 이러면서 아주 축하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는요,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부터. 네, 저는 우리 은평 성모병원에서 외과에서 혈관 이식 분야를 진료하고 있는 외과 의사 황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간호사 김다혜라고 합니다. 네, 김대희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바쁘신 두 분을 여기에 모시니까 첫 번째부터 뭔가 좀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 진행 잘못되면 두 분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식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식 수술 하는데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죠? 신장 이식을 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췌장 이식 그리고 소장 이식을 합니다. 좀 생소하시긴 하실 텐데요. 네. 그 중에서 장기 이식 중에서는 신장 이식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편입니다. 네. 생체 공여 이식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공여 주시는 분이 계신 경우에는 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게 짧게 걸리는 거예요? 네. 5시간. 그리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내사 공여자분 이식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내사 공여자분은 많은 팀들이 들어가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시작부터 신장 이식 끝날 때까지가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기 이식은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요. 걸린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이제 수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 참여하시고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술실에 가장 오래 머무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술실에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술실의 시작과 끝을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항상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오늘도 무사하게, 환자분도 무사히, 의료진들도 무사하게, 수술도 무사히 끝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이제 장기 이식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 장기 이식 병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내에 병원 내 병원의 형태입니다. 네, 다른 병원에 보면 이제 안병원이나 그렇죠. 심내혈관병원, 재활병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형태가 이제 병원 내 병원이고요. 그 병원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잘할 수 있고 좀 잘하고 싶은 분야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잘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병원은 그럴 수 있는 우리 젊은 스태프들도 있고요.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하게 됐고 아시는 것처럼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 1990년도에 그 안 못 보는 이에게 빛을 그쵸.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헌한 서약도 하셨고 돌아가시면서 안구 기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톨릭 그 영성과 제일 잘 맞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 뜻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장기 이식 분야였기 때문에 아마 장기 이식 병원을 우리 병원에서 설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가신 분이 우리 고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장기 이식 문화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신자로서 더욱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는 느낌에서.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인체에서 장기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될지, 몇 군데나 될지 그게 저는 좀 의학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생소하더라고요. 그 한 분의 뇌사 공여자분께서 공여하실 수 있는 장기가 보통 이제 우리가 9개의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좀 그런 이유가 캠페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 분이 공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심장, 폐, 그다음에 간, 췌장, 그다음에 콩팥, 소장 그리고 각막 2개까지 해서 또 만약에 폐를 분할을 하고 간을 분할을 한다 그러면 11분에게 새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장기 이식 대기자분들은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골수 이식 대기자분까지 포함을 하면 2021년도 통계에 4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고형 장기를 이식을 대기하시는 분이 이제 3만 명, 3만 5천 명쯤 되고요. 근데 해마다 뇌사 공여자분의 숫자가 2016년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했다가 이후에는 이제 약간 이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450분 정도가 공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기자분들은 많은데 공여해 주시는 분들이 좀 적다 이런 차이가 크죠.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대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초조하시고 힘드실 텐데 걱정입니다. 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 이식 병원에 기억의 벽이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이 기억의 벽은 어떤 곳이죠? 기억의 벽은 장기 이식 센터 내에 있는 벽인데 이곳에는 장기 이식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의 성함을 담아서 이분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벽입니다. 이 벽을 지나다 보면 생각나는 게 20대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많은 장기를 이식하면서 여러분들께 새 생명을 선물하셨어요. 선물하셨고 저희 병원의 경우 소장을 수혜받았습니다. 기증을 해주신 분 덕분에 수혜자분이 행복한 삶을 선물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증자분들의 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대체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술실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잊고 살게 되는 일이 많은데 가끔씩 출퇴근 시간에 지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셨다 라고 기억하게 되는 기억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그 고마움을 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고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공간이겠네요. 근데 진짜 그 원장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자는 그렇게 많은데 공여자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체고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분들이 바로 그 기억의 벽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식 수술에 얼마나 참여를 해주셨는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네. 다혜 간호사님은 이제 이식 전담 간호팀에 소속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복부에 해당하는 장기 이식, 뭐 간 이식이나 네. 신장 이식, 그리고 뭐 췌장 이식이나 소장 이식의 경우에는 항상 같이 하시는군요. 들어와서 같은 팀으로. 스크럽이라고 하면 이제 이 같은 이제 수술장에 네네. 계시는 거고요. 서큘레이팅이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건데 항상 어떤 역할이든지 들어와서 해주시고 계시고 워낙에 활달하고 씩씩하셔서 네네. 네, 아주 분위기 메이커 아, 역할을 분위기 해주고 메이커시구나.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을 들었는데 또 어떡하죠? 김다혜 간호사님? 질수 없죠. 질 수 없죠. 또 이제 얘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귀를 막고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 교수님 항상 보면 네. 급박한 상황에서도 진짜 침착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네.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 들어오실 때마다 뵈면 환자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해줄까, 어떻게 수술을 더 준비해야지 환자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고민하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진짜 역력하게 보이세요. 제가 항상 배워야겠다 생각하는 게 교수님이 수술이 끝나고 교수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고 모든 것을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끝나면 환자의 해부학적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수술 진행 방향에 따라서 그림으로 직접 남겨서 기록을 하세요. 정말요? 네. 네. 항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기록 남기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노력하고 배워야지 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외운 것처럼 이렇게 좋은 정말 교수님에 대한 그거를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죠, 김다혜 간호사님. 와, 너무 좋습니다. 이 팀워크 너무 좋은데요. 네. 이 장기 이식하고 이게 팀워크 또 좋아야지 수술도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수술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 기록으로 나오지 않나요? 요즘 같은 IT 시대면 뭔가 이렇게 촥 해가지고 뭐 이런데 손으로 그리신다고요? 예. 전에는 정말 이렇게 뭐 펜으로 그렸고요. 네. 요즘은 그래도 네. 그 노트북이나 우리 그런 패드 같은 걸 좀 이용해서 그리고요. 전자펜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네. 도화지가 아니라 예전에는 다 그냥 스케치북에 A4 용지에다 그렸었는데요. 네네. 요즘은 이제 조금 여유 있으면 네. 패드로도 그리고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림으로 기록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식 수술은 기본은 이제 혈관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혈관을 문합을 해서 그 환자분의 이제 혈액이 순환되면서 장기가 기능하게끔 하는 거다 보니까요. 이런 혈관 수술은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글로 써놔도 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렇게 스케마틱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과의 선생님들이 이제 장기 이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림이 있으면 우리 다른 파트 교수님들도 쉽게 보시고 이게 뭐 CT를 찍든 아니면 MRI를 찍든 훨씬. 바로 비교를 해주시고 환자 상태를 잘 알아주실 수 있으니까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수련 과정 저희도 이제 전임의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3년 하는 동안에 정말 저희 선생님들 모시고 수술을 그래도 꽤 많이 했거든요. 모시고 어시스트도 쓰고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대전 성모병원 내려가서 첫 집도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기대하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수술을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막상 수술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몸에 익었던 것들이 다 너무 하나하나가 다 생생하게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등골에 땀이 정말 쭉 흐르면서 수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황정기 교수님께서는 이 혈관 이식 분야를 배우고 삶의 목표로 결심한 것이 전공이 3년 차인 2004년도였다고요.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근데 삶의 목표를 그때 정하신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우리 가톨릭 중앙의료원에는 네. 좀 이렇게 의료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업적을 이루신 스승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외과 교실에도 정말 큰 업적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최초 신장 이식일 겁니다. 그렇죠. 1969년도에 네. 처음 네. 하셨던 저희 이제 외과에 우리 고 이용각 교수님과 신장내과의 고 민병석 교수님이 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식 역사를 이제 시작을 그렇죠. 해주셨던 거고요. 네. 제가 전공의 때 이용각 교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 아래 우리 그 여러 교수님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이식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 그 CMC 외과학 교실에 네. 거기에 속해보고 싶고 좀 배우고 싶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저희 이제 저의 그 신췌장 이식의 스승님이라고 하면 네. 예, 그때 이제 저가 이 분야를 해야겠다고 딱 결정하게 된 게 이제 지금은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문인성 원장님이 그때 교수님으로 계셔서 그때 계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교수님 밑에 있는 학생들이 또 10년 후에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는 우리 황정희 교수님께서 그림으로 그리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보고 감명받아서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말 영광이겠지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너무 겸손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수술에 임하는 분들은 뭐 다들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두 분께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혹시 수술에 딱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시는 뭐 각오나 생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먼저 황정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꼭 이 세상에는 작은 수술은 없다. 이런 꼭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There are no minor surgery, no minor surgeon. 그러니까 마이너 수술은 없지만 마이너 의사만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항상 그 어떤 수술을 하든 이거는 이분이 이제 여기 저한테까지 오실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절대 좀 잘 좋아지셔서 나가실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떨려서 들어가는데 직접 집도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너무 좋죠. 우리 김태일 간호사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들어가시나요? 저는 항상 기본과 원칙을 꼭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아직도 연차가 낮은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과 원칙을 하나씩 안 지키게 되면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려다 보면 문제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기본과 원칙이 뭘까요? 그런 게 예를 수술실에서? 들면 저희가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같이 밖에 있는 순환 간호사 선생님과 저희 소독 간호사랑 같이 기구를 한번 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수술이 끝난 후에 환자 몸에 남아있거나 하면 안 돼서 항상 전후로 확인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과정을 지나치게 되면 물론 정말 수술 부위가 작은 경우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적긴 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응급으로 장기 이식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진짜 연락 받자마자 집에서 씻지도 못하고 진짜 맨발에 슬리퍼 신고 뛰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1분 1초 늦는다고 환자한테 크게 문제가 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장기가 이렇게 이식되길 바라면서 진짜 급한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수술을 하면서 당황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당황스러운 거는 뭐 역시 이제 제 예상대로 환자분의 경과가 잘 흘러가지 않는 거가 뭐 제일 당황스럽고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뭐 모든 수술 과정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다 익히고 있고 책으로 다시 보고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머릿속으로는 다 쉽죠. 뭐 반복적으로 하는 수술도 수술장에서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다르고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듯이 조금씩의 다 그런 수술 하나가 다 드라마 같이 약간은 고비도 있고 해결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장기 이식 수술을 한 몇 건이나 하신 거예요, 교수님? 몇 건이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 우리 병원 개원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신장 이식을 71분 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기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다른 병원들은 뭐 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다혜 간호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수술실에 계시니까 환자분이랑 대화는 못 하잖아요. 네. 혹시 그럴 때 환자분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틀에 박힌 소리긴 한데 네. 환자분들이 수술실에 들어올 때는 정말 긴장을 엄청 하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덜덜덜 떨면서. 네, 그렇죠? 떠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울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해주고 싶은 게 항상 옆에서 손잡고 아 정말 수술 잘 네. 끝날 거다 옆에서 다들 있어 줄 거고 당신이 괜찮게 나갈 때까지 모두들 지킬 거고 수술 안전히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을 항상 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제가 뭐 큰 수술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유산을 여러 번 해서 수술을 할 때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마취해서 딱 깼을 때 숭안호사 선생님이 제 발을 주무르고 계셨어요. 제가 좀 여러 번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막 울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막 이렇게 아유 막 하면서 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따뜻함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마음이 저는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욱더 좋습니다. 아주 위급한 수술이긴 했지만 환자분이 회복을 잘 못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은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게 크고 그다음에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그런 마음가짐이 완전히 이제 좀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구를 써서 해 나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된 게 제일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두 분께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생체 공여는 다 해주고 계시지만 내사자 공여, 그러니까 사후 기증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이제 공여를 하는 이런 분위기, 문화나 이런 생명 나눔 문화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훨씬 더 우리나라의 이런 공동사회, 공동체 사회의 건강도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참여하면서 본 거는 네. 정말 공여자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네. 받는 사람에게도 정말 공여자분이 헛되지 않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두들 너무 안 좋은 생각만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추기경님 기념병원으로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에도 인식도 좀 개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중한 이렇게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제 그런 의무감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시면서 각막 기증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장기 기증 희망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18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2018년도에 다시 장기 기증 희망자가 급감해서 이제는 7만여 명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자,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말씀처럼 나눔과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소감 좀 여쭤볼게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을 한번 이렇게 저도 준비하면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에 저희 미션이 있거든요. 네. 장기 이식을 통한 사랑과 나눔의 영성적 가치 확산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네. 그
미션과 목표도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또 저희 지난 한 3년간 수술하셨던 환자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앞으로 더 어떻게 사회에 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대혜 간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모두들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꿀 휴식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일하고 싶습니다. 더 힘드셨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어바웃 1회 저희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